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 4월, 4월이라네. 5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이제 9시가 좀 넘었습니다. 어, 여전히 빡행은 또 주말에 나와서 그동안 못한 일 하고 있고요. 이게 매번 얘는 왜 주말 아니면 뭐 골프 치러 가거나 차 안에서 유튜브 하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지난주도 계속 출장, 그쵸? 계속 출장이었고, 화요일 날 하루 사무실에 들어왔었고, 네. 이번 주도 내일부터 또 출장. 화요일 날 들어올 수 있겠다. 그리고 수요일 날 출장, 목요일 날 운동 있고, 금요일 날 또 언론사 쪽하고 행사 있어서 거기 또 가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들어요, 진짜. 매번 이런 재탕인데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내일 또, 제 인스타에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내일 오후에 그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초 용역 조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미리 이제 자료는 받았고, 그거 검토해서 내일 이제, 구청장님 주관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빡행은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 센터장의 자격으로, 예,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고요. 좀 볼 게 굉장히 많네요. 예,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 우선은, 오늘 유튜브는 어떤 뭐 그러니까 업무적인 거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업무적인 거 좀 할 거예요. 업무적인 거는 할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할 겁니다. 하는데 오늘은, 유튜브의 주제는 전문직의 위기라는 부분입니다. 전문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직은 누굴까요? 전체적인 전문직일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문과 8대 전문직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유튜브 했던 건데, 그리고 뭐 유튜브에 여러 채널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8대 전문직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들어서.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다른 타 전문직들도 아마 느끼시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과 8대 전문직 하면은 뭔가 억대 연봉에 굉장히 어떤 뭐 윤택한 삶, 어쨌든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쭉 검색하다 보면은 8대 전문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뭐 연봉 공개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조회수부터 엄청 많아요. 저도 저희 빡행에서도 뭐 행정사의 뭐 수입료나 뭐 전문직에 관련된 내용이 딱 들어가면 그거는 진짜 월등하게 높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감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제 거를 보면은 한번 볼게요. 얼마나 돼 있나? 어, 인기순. 그 행정사하고 일하지 마라. 뭐 그 다음에 8대 전문직 나온 게 거의 조회수가 1, 2, 3등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아마 그럴 건데, 전문직이 요즘에 굉장히 위기인 거는 저는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저희 행정사들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변호사들도 있고,
세무사들도 있고, 노무사들도 있고, 변리사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려워진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의뢰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의뢰인분, 여러분들이죠.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문직군이 어려워진다는 건 인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시장에서는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는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공급이 많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물론 일부는 있어요. 퀄리티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아질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이 전문직을 활용하는 건 거의 이제 비용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저희한테 하나의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모 병원에서 어떤 행정처분이 좀 있었어요. 영업정지를 맞은 거죠. 영업정지를 맞았는데, 병원 같은 건 좀 잘 되는 병원이에요. 저도 대충 아는 데라서. 영업정지에, 이제 보통 영업정지를 좀 그러니까 영업정지 경감시키는 거는 이제 개월수를 줄이거나 뭐 벌금을 내거나 이런 형태인데, 병원은 그 매출이 굉장히 크잖아요. 좀 괜찮은 병원이니까. 근데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는 두 종류예요. 문과 전문직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변호사. 그 다음에 영업정지 쪽은 행정사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좀 재밌었던 거는, 변호사 분들이 제시한 비용하고 저희 민행24에서 제시한 비용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이런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이 좀 굵직한 사이즈의 영업정지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변호사 법무법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용하고 우리하고 좀 비용하고 비교해서 저희 민행24 같은 경우에는 한 그 법무법인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노무비를 전제로 하겠죠.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이만큼 부르니까 뭐 1억 불렀으니까 우리 6, 7천 뭐 이렇게 아니라, 보고 저희가 노무비하고 계산해 보니까 노무비하고 이제 저희도 어쨌든 영리인 거잖아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인의 최소한의 뭐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 참, 이윤을 책정하다 보면, 세금하고 이윤 책정하다 보면 법무법인이 제시한 비용의 한 60, 70%가 낮겠다라고. 물론 행정사업계에서는 저희가 거의 제일 비싼 거죠. 제일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저희보다 아래인 데하고 비교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는 자꾸 높은 데하고 비교를 해줘야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하면서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법무법인 비용이나 저희 행정사법인 비용이 차이가 없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결론은 누가 했냐? 예. 뭐 이번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민행이 했겠죠. 뭐 다 이유가 좀 있었겠죠. 어쨌든 이쪽 의뢰인께서 저희와 비교를 했을 때 견적을 우리한테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법무법인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그쪽에 잘한다는 법무법인도 받고,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법인 것도 받고, 개인사무소, 법률사무소 것도 받고, 저희 것도 받고, 이렇게 쭉 했는데, 저희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금액이 같은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우연찮게 맞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최근에 변호사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호사 수입률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고, 변호사 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맡겼을 때는 변호사 한 명이 붙잖아요.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메인 변호사가 있고, 거기에 일정의 어떤 그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둘셋이 붙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 개의 사건을 진행하는데 보통 평균 요즘에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인데, 물론 아니지만 그냥 저희가
역으로 의뢰를 했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줘서 있는데 이쪽은 서울법인에 연결했던 2천만 원인 거예요. 2천만 원.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가 4명이 붙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곱하기 4하면 2천인데 법무법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게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최소한 30% 이상 가져가요. 대부분 파트너 변호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이제 민행24는 파트너가 아니죠. 우리는 다 직원제입니다. 네. 근데 파트너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단 법무법인에서 기본적으로 떼가는 거 30% 이상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50%까지 또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우리가 의뢰를 했어도 실제 그 해당 변호사가 이 일을 수임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 30% 그러면 1,400. 근데 3명, 4명이 붙죠.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수준이 저희도 변호사하고 법무법인 일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금액이 요즘에 이제 저녁 같이 먹고 소주 한 잔씩 하면은 금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업계에서 계속 이제 그 로스쿨이 이제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으니까 로스쿨이 나오고 1년에 수천 명의 인원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여기도 시장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낮아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무사분들도 마찬가지. 세무사분들도 되게 저도 다양하게 법인 대표분들도 있고 또 개인 사무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이 이제 보는데 세무사분들도 지금 거의 이제 포화 상태예요. 기장은 이제 기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기장을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인데 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해야 될 분량인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받으려면 어떻게 돼? 직원을 또 뽑아야 돼. 직원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무기장 비용이 평균 10만 원이에요. 이보다 더 작게 받는 분들도 있고 더 비싸게 하는데도 평균 10만 원이 거의 비슷한 금액대거든요. 그러면 10에서 한 20만 원 치죠. 근데 이제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얘기 들은 거니까. 그러면 자, 직원 한 명을 뽑아요. 그러면 직원 한 명이 한 달에 한 보통 최저임금 준다고 해도 한 근 250 가져가요. 4대 보험까지 넣으니까. 자, 그러면 250만 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 부가세 내고 뭐 법인세 내고 하려면은 이 300만 원을 월급을 주고 내 그 수익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사가 아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각자의 셈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기업을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의 급여를 주려면 적어도 이 급여의 2~3배 이상은 최소한 2.5배 이상은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250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25개가 아니라 적어도 50개에서 저는 사실 3배 정도 보거든요. 한 사람이 인건비를 주려면 이 사람이 이 인건비를 주고 세금 내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 빼고 법인의 수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최소한 2.5배. 그러니까 250 주면 500에 한 150만 원 더 하면 700, 한 10만 원짜리 70개를 가져와야 이 사람 급여 주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운영비 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뽑아야 많이 할수록 사람도 그만큼 많이 필요한 구조다 보니까 근데 이 금액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더 올리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또 다른 부분의 업무를 물론 이제 뭐 부가세 기간도 있고 뭐 종합소득세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어서 그때 추가 청구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뭐 5월에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1, 2월, 2, 3월이죠. 2, 3월에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뒷부분에 또 이제 부가세 기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또한 어쨌든 그때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원이 많아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솔루션도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혼자서 하는 이런 업무들도 많이 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전문직의 영역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점점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변리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참, 민행24에서 변리사님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특허, 민행24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변리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다양한 회사도 있고, 요즘에 또 변리사 중에서 컨설팅 회사에서도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변리사분들도 최소한 등록 비용만 위주로 하고, 나머지 명세서나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들은 이 컨설팅 회사에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고, 또 노무사, 또 마찬가지로, 노무사는 뭐 저 후배들이 많으니까요. 또, 뭐 감정평가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뭐 감정평가 뭐 점심 저녁 또 뭐 여러 일로 같이 했지만, 이게 이제 타 자격사까지 지금 따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의 기준이 참 애매한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는 있겠죠.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긴 있는데, 예전처럼 전문직, 문과 8대 전문직이라고 해서, 뭐 저희 뭐 행정사 가면 9대 전문직이라는데 뭐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지금은 굉장히 조금 점점 이 시장이 뭐 기술의 발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적인 풀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요즘에 어느 정도 기업 되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중견기업 하더라도 뭐 사내 변호사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사내 변호사 엄청 채용하거든요. 사내 변호사 엄청 채용해요. 심지어 빡행할 때 어떤 제안이 왔냐면, 대기업 금융사예요. 금융사에서 부동산 사업팀이 있어요. 부동산 사업팀에서 저한테 팀장으로 와달라고 제안이 와요. 웃기죠? 왜냐하면 인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업무도 막 다양하게 이제 풀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팀장으로 좀 와달라는 제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 헤드헌터인가 이분들한테 연락 많이 오거든요. 조건도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고, 일단은 전화상으로 받은 내용하고 직접 한번 만나봤거든요. 여의도에서 한번 갔을 때 그냥 한번 봤었어요. 근데 조건도 좋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 환경들이 이제는 전문직을 일반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전문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역으로 채용하는 이제 상황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기업에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굳이 외주 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외주잖아요, 일종의. 법률 서비스든 세무 서비스든 행정 서비스든 노무 서비스든 뭐 특허 법률 서비스든 외주인 거잖아요. 외주. 돈 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도 받아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금 되게 있다라는 걸 저희는 이제 굉장히 직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빡킹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민 많이 해요. 당연히 이제 민행24는 법인을 운영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제 앞으로 더 민행24는 무엇을 위해 할 건가? 아니면 민행24를 떠나서 8대 전문직, 9대 전문직이, 이런 전문직, 문과 전문직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인이 더 성장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좀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 이제 뭐 부대표 포함해서 임원들이 저희가 모이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계속 행정사 시장의 흐름을 보잖아요. 보거든요. 행정사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들어올 부분, 그다음에 그러니까 변동적으로 들어올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민행24 임원들은 결론을 하나 다 냈어요. 행정사만으로, 물론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은 분명히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행정사 같은 경우는 더해요. 행정사는 지금 어떤 뭐 의무교육기관도 없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제가 말하는 어떤 교육, 그러니까 보수교육 뭐 이런 기본 기초교육 말고 실제 필드에서 변호사들이나 세무사들처럼 뭐 6개월 이런 금요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험 합격하면 바로 들어서 개업하면 끝이에요. 기본 교육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되게 많죠. 포화가 되는데 퀄리티는 엄청 참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죄송해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사람이 심리가 그죠. 내가 일단은 업무를 수임해야 되니까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의뢰한테 좋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서비스가 안 나가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걸 막 폄하하거나 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한 시장의 논리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인 건데, 전화 가서. 그 부분인 건데, 그래서 민행24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문을 하다가 어떤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아이템은 좋다고 그걸 꼭 하는 건 아니고, 그 하나의 법인과 어떤 그 기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법인 하나 설립해서 별도의 법인을 또 운영하거든요. 행정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또 운영을 해요. 뭐 실제 제조하기도 하고, 뭐 아시잖아요. 카페 운영도 하잖아요. 저희 컨설팅 회사도 하고, 네, 저희 사무기기 회사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해요. 가급적이면 수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결국 이제 이런 지분 관계를 저희가 또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고민한데, 이거는 가장 어떤 원초적인 수준에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준에서 준비하는 거지만, 지금 민행24가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부터 앞으로 1, 2년이 더 걸릴 건데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최대한 행정사의 업무도 살릴 수 있고, 지금은 기업행정이라는 게 언제 한번 정말 하고 싶은 게 기업행정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장시간 좀 투자해서 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를 들으실 사실 유튜브 구독자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스파성,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핀셋 여러 가지 좀 핀셋이라는 용어가 되게 정치권에는 안 좋은 얘기지만, 기업에서는 중견기업에서는 스파성 업무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스파성 업무를 요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외에도 다른 업무까지 좀 이렇게 아우러 줄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길을 원해요. 네. 물론 그런 유사한 업무를 대충 아시는 분은 뭐 김앤장 같은 데 있잖아. 근데 김앤장의 사업 방향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기업 법률이라고 하지만 좀 약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행정사만 있어서는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고, 지금 이제 구체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논의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뭐 사무실 나와서 이것저것 자료도 검토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거는 문과의 8대 전문직의 위기. 이거는 불과 얼마 안 남았다. 저 2, 3년 안에 한 번쯤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허 받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특허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고 앞으로 개발도 실제 해야 되는,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많고, 정말 이런 이제 이 전문직 시장도 좀 뭔가 확실히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참 여러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어쨌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직들이 이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수요는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근데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전문직들이 계시다면 이제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올 거예요. 아마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예. 특히 행정사들은 더 그럴 거예요. 행정사들은. 왜? 본인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하여튼 더 좋은 내용으로 꼭 뭐 업무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조만간에 또 내용이 있긴 있어요. 좀 제가 한번 몰아서 할까 싶어서 하는데 일단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도 잘 봐주시니까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